IMO에서 당당하게 미국을 제치며 세계 2위를 기록한 한국의 고등학생 수학 천재들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매거진 A 매스매틱 편집실에서 한 기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유명 매거진 A 매스매틱의 문화부 기자 제임스 호커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 언론과 국민들이 얼마나 큰 오만과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2022년 7월 6일 오슬로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세계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취재를 나갔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대표팀이 특히나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계산기에 의존하는 사이 한국 학생들은 암산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구 문명화된 사회에서 계산기를 놔두고 암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 대표팀의 접근 방식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한국 한 학생이 3차원 도형회전 문제를 풀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복잡한 좌표 변환식을 사용해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한국 팀은 종이를 접어가며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대신 뒷부분부터 접근하여 거꾸로 풀기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구구단을 외우며 자연스럽게 암산 능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하고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아가고 있었죠. 이러한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본선에서 한국팀은 더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론 문제에서 한국 학생이 보여준 혁신적인 풀이법은 저를 포함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간결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은 곧바로 수학계에서는 K-매스매틱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팀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했어요. 개인 성적 또한 너무 눈부셨죠. 분단 국가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컸거든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총 208점을 기록했어요. 한국이 IMO 참가한 이래 역대급 성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한 학생은 42점 중 40점을 얻어 개인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거든요.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저를 포함한 세계 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심사위원장은 한국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러한 한국팀의 성과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수학적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 대회의 결과로 인해 IMO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참고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기로도 결정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된 것은 너무 놀랄 일이죠. 이와 동시에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학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이뤄낸 성과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대회 첫날 한국 고등학생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둘째 날 역시 선전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둘째 날 조합론 문제에서 한국의 한 학생이 선보인 풀이법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 학생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훨씬 간단하고 우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기사에 K-매스매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죠. 이 혁신적인 풀이법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어요. 한국의 수학적 사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한국의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 양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개념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런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을 한국을 보며 배워야 되죠. 이러한 방식은 처음에는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죠. 한국 수학 교육의 다른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국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변형하고 항상 창의적인 접근을 하죠.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의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능력을 기르는 게 한국 교육의 핵심이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기본 원리조차 의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게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한국 교육 학생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이러한 태도는 현장에 오래 있어 본 저로서는 느끼는 바가 커요.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문제풀이를 넘어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해결책을 개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것 같았어요. 이게 바탕이 되면 깊이 있는 이해와 창의적인 사고는 덩달아 따라온다는 것을 한국 학생들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시간만 좀 더 지나면 한국이 세계 수학을 진두지휘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끊임없는 의심과 탐구 정신이 한국 수학 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이라고 생각하죠. 이번 대회에서 보듯이 한국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수학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고 있는 것 같았죠. 재미있게 수학을 즐기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러한 한국 교육이 바탕이 돼 IMO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회 이야기를 더 하자면 IMO는 언뜻 보면 개인전으로 비춰질지도 몰라요. 실상은 팀워크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러한 내용은 저희 나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학생들은 잘 모르는 듯해요. 유달리 한국 학생들은 여러 학생이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한국 학생들은 미국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 수학 교육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개념적 이해와 창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의 수학 미래가 밝은 이유이기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보더라도 이번 대회에서 종합 2위를 이룬 성과는 실로 놀랄만해요. 일본이랑은 격차는 10년 이상 나고 있어요. 이러한 급작스러운 성적과 발전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 한국뿐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국은 1988년 IMO에 첫 출전했어요. 당시 49개국 중에 22위라는 순위표를 가지고 돌아갔죠. 1995년에는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시사했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도 도약한 한국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예요. 2012년과 2017년에는 세계 열강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요? 이번 대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기록하며 종합 2위를 기록했죠. 이러한 성과는 미국 내에서도 전해지며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한 칼럼을 통해 대미 수학협회 토마스 회장은 한국의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IMO가 끝나고 종합 2위를 기록한 한국의 교육이 너무 궁금해 한국 교육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여러 유명 언론사들은 한국의 수학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여론이 줄을 이뤘죠.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한국의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하게 했어요. 저 또한 미국 교육부의 이야기에 이번 대회 단장님을 미국으로 초청해 강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개념 중심 학습과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이러한 점을 눈치챈 다른 나라들은 한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국의 수학 교육 과정을 개편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 줄을 이뤘죠. 이번 대회 결과를 통해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됐죠. 저도 그중 한 명이랍니다. 뛰어난 성과를 짧은 시간에 이뤄내자 국제수학연맹은 한국의 수학 국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그룹 5로 승격도 됐어요. 이러한 성과의 배경은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났던 제너드 홍 교수 역시 과거 IMO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었어요. 지금 홍 교수님은 미국 아이비리그 수학연합회 협회장을 맡고 있어요. 홍 교수님은 내가 잘했다기보다 한국의 수학교육 시스템이 나를 수학 천재로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국의 수학교육 발전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혁신이 결과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은 실로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수학 교육까지도 석권한 이 마당에 좀 있으면 한국이 세계의 유행을 진두지휘하는 트렌드세터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IMO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학생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놀랄만한 성과를 내고 있죠. 그중 한 명은 최근 사이언스 매거진에 얼굴이 대문짝하게 걸리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초마이크로 합금 지도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내 화제가 됐어요. 이번 IMO의 성과는 한국 수학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IMO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 학생들 역시 수학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2022년 오슬로 IMO는 한국 수학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죠. 이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법은 세계 수학 교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이는 단순히 대회 성적을 넘어 수학을 바라보는 자체를 변화시키는 등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과는 미국을 반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한국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기사를 쓰려고 해요. 미국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요. 그게 아니면 양국가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한국 수학 교육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다행이에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